SK온의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준비했던 거는 SK온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현대가 어떤 상황인지 뭐 이런 자료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보다 제가 좀 더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 가동률 증가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흑자 전환을 못하고 있었는데 적자를 벗어나서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면 상장 요건을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SK온은 2022년도에 돈을 빌려오면서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어떤 요구사항들을 내비쳤냐면 26년도까지 너네는 적격 상장을 완료해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SK온은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다. 참고로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적격 상장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IPO는 뭐 특례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상장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적격 상장이라는 건 뭐냐면 성공적으로 IPO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 회사의 주당 구주 매출가액이 상장 후 첫 거래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 FI들에게 투자자가 본건 인수 계약에 따라서 대상 회사에 지급한 투자 금액의 IRR 7%를 보장할 수 있는 가액으로 진행하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3조 원 투자했잖아요. 그럼 3조 원 곱하기 1.07에서 최소한 7% 이상의 이득 볼 수 있도록, 가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기대감을 만드는 상황에서의 상장을 시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온이 상장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인 겁니다. 쟤네 상장해서 뭐가 되겠어,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주 매출 가액도 줄어들 것이고 상장 가액도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상장을 시킬 때 최대한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게끔 흑자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어떤 유형이든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에서 상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최소한 7% 정도의 IRR은 챙길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기한이 2026년도까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26년도까지 못한다 그러면 연장할 수는 있어요. 1년 단위로 2번 정도 연장할 수 있고 27년도까지 연장, 28년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26년도까지입니다. 정말 뭐 대단한 명분이 있지 않는 이상 28년도까지는 미루기 좀 어려울 것 같고, SK온은 지금 26년도까지 우리는 적격 상장을 해야 된다라는 미션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일단 26년도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25년도 내로 혹은 25년도, 26년도 내로는 그럴듯하게 BS와 IS 구성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회사의 뭐 장부상의 가치도 그렇고 회사의 그리고 이익성도 꽤나 좋아 보이게끔 25년도와 26년도에 턴오버를 꼭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상장을 해야지 이와 같은 동반 매도 요구권을 받지 않게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년도까지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지키지 못했을 때는 동반 매도 요구권을 시행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팔아 내 돈 갚아를 시행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게 동반 매도 요구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이 가동률 증가, 수익성 개선, 그리고 흑자 전환 가능성,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상장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그 배경을 좀 알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 나오고 있는 기사를 보면 SK온 하반기에는 적자를 끊을까, 미국 공장 가동률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SK온을 간접 투자할 수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사야 될까, 혹은 SK온과 밸류체인이 엮여있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그러한 기업들을 좋게 봐야 될까, 뭐 이런 것인데, 일단 먼저 SK이노베이션을 사는 것은 현재로서는 나중되어서 SK이노베이션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배터리 사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간접 투자하는 것이 큰 의의가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SK이노베이션이 꼭 SK온의 호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석유 사업 그리고 화학 사업, ENS 관련 사업들이 호황이 나오는지 아니면 업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거는 배터리 사업 쪽에서의 호재보다는 석유 사업 쪽에서의 정제 마진이 증가했다, 좋다, 뭐 안정화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을 했고요. 이 배터리 사업은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K온과 밸류체인이 엮여있는 기업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보면, SK온 입장에서 원재료라고 하는 거는 이들이 만들기 위한 배터리 셀과 팩을 만들기 위해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SK온에 찍혀있는 원재료들은 에코프로비엠과 LNF에서 오게 되는 양극재입니다.
보시면 23년도에 8조 2천억 원 규모였고요. 24년도 들어서 3조 규모입니다. 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매입한 원재료의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이만큼 에코프로비움과 LNF는 매출량이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1분기 기준으로 6, 7, 8이죠. 직전 연도에 306이었습니다. 원래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점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긴 하지만 1분기 기준으로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이거 4만 곱해봐도 24년도 수준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면 SK온과는 좀 별개로 SK온의 밸류체인과 엮여있는 에코프로비움과 LNF의 매출량이 어떻게 될지를 좀 예상해 보기 위해서는 2분기 매입액을 좀 봐야 됩니다. 만약에 매입액 기준으로 이게 좀 크게 반등을 했다. 6, 7, 8이 아니라 뭐 1000단위가 나왔다. 1조 단위가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SK온의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쌓아놨었던 재고들이 소진되어서 추가적인 양극재 주문이 있어서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밸류체인 하부에 있는 걸 보는 거고요. SK온 입장에서 본인들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현재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는 절반 수준이었는데 25년도 1분기를 단순 4배수 계산으로 이걸 계산해 보면 24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2, 4분기에 가동률, 출하량, 수주량 증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야지만 SK온은 아마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었던 적자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길 겁니다. 최근 뭐 가동률 좋다라는 것들이 반영되는 거는 2분기부터일 거예요. 빠르면. 늦으면 3분기일 텐데 빠르면 2분기 때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꼭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매출도 중요하고 원재료들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걸 매입을 하고 있는지. 원재료를 매입을 추가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미 재고로 쌓아놨었던 양극재를 소진해서 추가적인 물량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물량들이 소화됨에 따라서 위에서 현대기아차나 뭐 포드나 이런 상위 OEM 업체들에서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가동률이 증가하고 주문량, 생산량,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이익에 기여를 하는 게 뭐냐면 배터리 업계는 장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연구개발 비용도 필요하고 설비 투자가 필요하죠. 그럼 일반적으로 비용을 볼 때는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있는데 여기서 고정비용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규모의 경제는 너무 쉬운 말이니까 가동률 증가에 따라서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한다, 뭐 수익성 증가한다, 이거는 국룰인 건데 이런 장치 사업 특성상 고정 비용을 판매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정 비용을 더 많은 빈도로 쪼개서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규모의 비용이더라도 생산량이 많고 판매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 비용을 더 작게 자주 큰 단위로 잘라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총 고정비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진행되는데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SK온의 실적은 결국에 이 출하량이 증가를 해야 되고 생산량과 가동률이 증가하는 것을 실적 개선의 시그널로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회사가 분사하고 나서부터 계속 적자를 냈지만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연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들린다는 분위기고, SK온의 미국 공장 가동률이 뭐 일각에서 뭐 100%를 얘기하는, 사실 100%는 많이 어렵죠. 91%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현대기아차입니다. 그리고 $7,500의 보조금 올해까지만 주잖아요. 얼마 전에 상원에서 통과했던 내용도 기존의 하원에서도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주자. 근데 그게 곧 지금 날짜로부터 6개월 뒤입니다. 그러니까 180일 이후에 폐지한다는 건 곧 180일 나누기 30을 한 6개월이잖아요. 똑같은 말이 상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5년도 말까지 이거를 폐지를 하자라는 게 지금 상원과 하원의 공통된 의견인데, 그 연말까지 $7,500의 보조금을 유지를 한다면 그럼 이게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러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이었던 사람들은 굳이 2026년도 1월에 사는 것보다 2025년도 내로 돈을 땡겨서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SK온의 실적은 두고 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2025년도 내로 최대한 실적을 좋게 만들어서 26년도 상장을 추진해야 되는 거고, 여유 있게 본다면 2028년도까지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연장을 해주는 게 SK온이 원한다고 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27년도까지 한 번 늘려주고 28년도까지 한 번 더 늘려주고 최대 2번 늘릴 수 있는 건데, 그거는 SK온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28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관점보다는 26년도 안으로 상장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전 합당하다고 보고, 26년도에 마무리하려면 어쩔 수 없이 25년도부터 실적을 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IPO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요. 일단 이러한 실적 개선의 배경을 가져가고 있는 거는 지금 현대차 그룹이고요. 지금 HMGMA 3월부터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이쪽에서 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뭐 기아 조지아 공장, 엘레바마 공장 뭐 등등이 있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굉장히 조용조용히 계속 판매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증가율이 가팔랐던 게 22년도와 23년도였는데요. 24년도와 25년도에도 약간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전체 미국 내에서 팔리고 있는 전기차의 전체 자동차 대비해서 전기차의 비율을 보면 뭐 거의 한 6에서 한 8%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기준 전체 세그멘트 쉐어를 보면 기아가 2.9%고요. 그리고 현대가 4.4%입니다. 합산해 보면 7.3%로 현대기아차가 팔리고 있는 거니까 뭐 테슬라 다음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 뒤를 쫓아오는 게 뭐 쉐보레 정도. 그리고 또 SK온의 미국 조지아 1, 2 공장이 현대차, 기아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라인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포드랑 폭스바겐에 들어갈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판매 부진 나오게 되면서 현대 기아차로 라인을 돌린 겁니다. 포드랑 폭스바겐 쪽에서의 판매 부진이 아무래도 2024년도 실적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계속 냅둘 수가 없으니까 이거 현대 기아차로 라인 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25년도 3월부터 이미 생산 라인 중 일부는 본격 가동 들어갔고요. 지금 시험 가동 거쳐가지고 전체 라인 돌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SK온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현대기아차가 어떤 상황인지는 워낙 뉴스가 많으니까요. 그냥 지금 SK온이 북미 지역에서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포드랑 폭스바겐이 속을 썩였는데 그 라인을 현대기아차를 바꾸면서 지금 시운전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모든 라인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게 지금 최근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 2분기부터 이게 조금 더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배경을 봤을 때 그림이 좀 이해가 가시죠. 가동률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되는 이 시점에 맞춰서 현대기아차가 SK온에게 주문을 내주는 거고, 그 주문량들을 받아서 SK온이 생산량을 늘리고 흑자 전환을 만약에 달성하게 된다면 지금 요구받고 있는 적격 상장 요건을 26년도 내로 맞출 수도 있겠다. 마침 또 $7,500의 세액 공제가 올해 안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으로 자동차 구매 시점을 미뤘었던 미국 구매자들은 25년도 내로 땡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27년도, 28년도, 30년도 SK온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지 아니면 여전히 안 좋을지 악화될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제가 정황상 좀 봤을 때는 25년도, 26년도 내로는 SK온이 실적이 그럴듯하게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